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정의 조사 활동론, 탐정으로서의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하건 탐정 활동을 할 때 매우 중요한 분야가 조사 활동론입니다. 저는 KPI 탐정연구소 소장 쿨 호크아이 여순목입니다. 좀 시원한 매의 눈을 가졌다 이런 뜻으로 쿨 호크아이라고 하는데, 사실 매사에 좀 관찰력과 그리고 그것을 묘사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잘 기록해 두고 그것을 아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탐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조사의 의의와 기본 자세, 그리고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어떤 사실을 알고자 할 때 그것을 조사해 본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탐문이나 관찰 등을 통해서 정보의 오류, 잘못 정보가 전달되었거나 잘못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어떤 함정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떤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될 때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런 것을 하나의 함정이라고 본다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사실관계에 초점을 두자. 그래서 그 사실을 파악하는 활동을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또 탐정이 보고 듣고 느끼는 등의 관찰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추리를 해내죠.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이다 라고 추리를 하여 문제를 읽어내는, 통찰해내는 그런 작용을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찰한 것을,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떤 추리를 해서 어떤 문제를 꿰뚫어 보는 힘, 그런 작용, 이게 바로 조사다라고 한다면 탐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겠죠. 제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지금 자가격리 4일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칼칼하고 좀 음색이 좋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조사의 기본 자세. 모든 것은 기본 자세라는 게 있죠. 기본이. 그 기본을 뛰어넘고 바로 뭘 한다든지 하면 엄청 큰 실수라든지 또는 어떤 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겠죠. 기본 자세. 조사를 할 때는 증거에 의해서 그 사안, 일의 내용을 명백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입감에,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하잖아요. 보는 거. 그 다음에 감 느끼는 선입감. 저건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런 사로잡혀서 육감에 의한 추측만으로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조사를 할 때 모든 자료를 종합해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그냥 한두 가지만 대충 보고 그냥 판단해버리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거기에다가 실제로 지식과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 그리고 좀 체계적인 조직력에 의해서 서로 파트별 또는 아니면 서로 윈윈해서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된다.
그래서 좀 조직적으로 조사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자. 이런 기본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내 잘났다고 내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또 문제가 만들어지거나 위험에 빠지기도 하죠. 자, 그리고 조사는 이 공명심에 치우치지 말고 자기가 내 잘났네, 내가 이번에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남들에게 인기가 있네, 이런 내가 했다는 소리 듣고 싶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자만으로 비춰지게 되고 독단으로 비춰지게 되고 편협적 그런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성실하게 보다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번째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자기의 역량을 가시하여 사안을 그 일의 내용, 일을 어떤 안건, 사건 너무 속단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사를 할 때는 자기 역량을 가시하여 어떤 사안을, 어떤 일을 속단함 없이 상사의 지시나 명령을 성실히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규율을 엄수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협조해야 돼요. 윈윈이 돼야 돼요. 탐정이라 해서 몰래 혼자 한다라는 거, 물론 능력이 있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대 사회의 이 사안은 너무나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팀워크나 또는 자기의 어떤 맡은 바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없었어도 공명심에 치우치지 말자라고 하는 말과 자기 역량을 너무 가시해 그러면 내한테 다 맡겨,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런 어투로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조사할 때는 비밀 엄수. 이 탐정이 정말 저지르기 쉬운 일이 비밀 엄수입니다. 어떤 상대의 비밀을 알았을 때 이것을 내가 그냥 간직하고 있다 다음에 써먹어야지라고 하는 이런 욕심도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여러분 보통 평범한 강의자 사무실은 모르지만 공공적인 사무실에는 가면 다 쓰다가 남은 종이 같은 것들을 다 어떻게 분쇄기를 통해서 잘못된 뭐 이런 서류 같은 거 다 분쇄기를 해서 잘게 쓸어내잖아요. 이따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 내에 나오는 쓰레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들, 뭐 거기에는 뭐 돈도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민등록표도 있고 뭐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 관계자의 명예, 이거 잘 지켜줘야 돼요. 내가 의뢰자나 또는 의뢰를 받는 상대장, 대상자, 조사 대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알았다 해서 이것을 막 동네방네 그것을 퍼뜨리고 다닌다.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명예훼손. 오히려 내가 법적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유의해야 됩니다. 조사할 때는 항상 언행을 삼가한다. 자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뭐 다니면서 나는 탐정이야, 내가 그런 사건 처리 잘해라고 한다면 벌써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벌써 사람을 가볍게 보거나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탐정은 안 되죠. 탐정은 탐정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너무 한 사람의 편익적인 그쪽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또 해모감이라든지 괴로움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그 인품과도 관련이 있겠죠. 제2절 조사 수임 시 확인사항.
이 조사 수임함에 있어서는 의뢰 사항이 법률에 금지하고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걸 꼭 알아야 된다. 한마디로 실정법의 위반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대상이 다른 계열 법령에서도 위임 또는 위탁, 이양한 것이거나 회법이 가능한지도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조사 수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내가 이 대체로 법률 검토가 끝나고 나면 이건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이 사안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구나. 다음 사안을 한번 확인해 보자. 어떤 사항이냐. 의뢰인의 신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신분증 등을 통하여 의뢰인 주거, 직업 등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사무실에 의뢰인이 찾아와서 이거 좀 조사해 주시오. 얼마 어쩌면 됩니까? 라고 해서 뭐 그냥 쉽게 500만 원만 주시오 하고 뭐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했다. 나중에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은 국가공인이 아니라 우리 그냥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인탐정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 의뢰인이 찾아왔다. 그럴 때 상담을 하고 나서 자, 이 업무를 내가 맡을 것인가 아닌가 라고 나름대로 결정되는 순간에 만약에 의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럼 신분증을 좀 주시겠습니까? 해서 의뢰자의 신분증에 기재되어 있는 그 주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자, 그리고 허위 판명 또는 진위가 의심되면 수임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하기 곤란합니다. 이거는 이미 밝혀진 겁니다. 아니면 또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정중히 사양을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허위 판명이 된다. 허위다 하면 그리고 이건 진위가 좀 이상하다. 좀 뭔가 감추고 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의뢰의 내용도 뭡니까? 의뢰인이 말하는 사건 내용이 그리고 제공하는 자료의 자체가 이거 자료를 한번 봅시다 하고 보니까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거 가지고는 사건이 제대로 실체를 드러낼 수가 없다. 이런 문제. 그리고 고강도 조사 주문을 한다든지 또 탐정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의 진실성 파악을 위한 조사 대상자에 대한 과장이라든지 또는 거짓에 대해서 아주 유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뢰자에서 의뢰 내용 자체가 나를 시험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조사 대상자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든지 거짓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수익자, 의뢰 수익자. 자, 의뢰인의 의뢰가 본인을 위함인지 또는 제3자를 위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조사 결과에 의해서 수혜자와 어떤 관계인지 이것을 내가 자료를 찾아서 줌으로 해서 이 자료를 찾았을 때 그 자료 그 대상자와 자기 의뢰한 자와 그 수혜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 자, 의뢰의 목적이 뭐냐? 의뢰인의 의뢰 목적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의뢰의 목적이 소송 당사자 간의 입증용인지 소송 당사자 간에 이게 그 증거를 낼 수 있는 증거 자료인지 또는 고소 고발 신고 등에 대해서 혹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지 그런 준비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사실관계 파악인지 아니면 공익 차원의 의뢰인지 이 공익신고와 관련돼 있거나 또는 공익 여러 사람들이 다 이익됨을 말하는 그런 일의 의뢰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의뢰 목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 자, 의뢰 사항의 합당성. 과연 그 의뢰를 해온 것이 이게 합당한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을 죽여주시오. 연속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 누구를 좀 해치워 주시오. 좀 폭행을 해서 탁 벌어서 좀 잡아주시오. 어디 좀 가두어 두시오. 이런 거. 큰일 나죠. 자, 의뢰인의 의뢰 내용 합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탐정을 매수하는 형태의 불법 부당한 요구의 의뢰는 아닌가. 자, 지금 내가 탐정 활동으로서 나를 매수해서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혹시 있는지, 그와 유사한 일은 있는지, 과도한 성과를 기대하는 금전적 유혹, 이걸 하기 때문에는 평범하게 생각할 때 보통 평균 뭐 한 200-300 정도 일주일 동안 또 열흘 동안 해서 뭐 2주에서 한 500-1000만 원 한다면 몇 배의 평소보다 평균치가 대충 대략적으로 나온다면 그에 뭐 3배, 4배, 5배 이상 준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법률 간섭, 조리 등의 범위를 벗어난 요청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수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의뢰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여부. 자, 의뢰를 받다 보면은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중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알고 수사 중이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뭐 해도 무방한 경우가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치고 처분, 또 종결한 사안,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또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 그때는 수임을 해도 무방하죠. 자,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 잘못하면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을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부득이 수임해야 할 땐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이나 수사 방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7번째, 의뢰 사항에 대한 다른 탐정업체의 의뢰 여부. 자, 의뢰 조사가, 즉 의뢰인의 조사 의뢰가 다른 탐정업체의 조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고 역공을 하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아니면 나에게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걸 내가 알고는 나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탐정을 기용해가 다른 그 사람들이 동태를 살피게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한마디로 역공을 가하기 위해서 활용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혼할 목적으로 그걸 못하더라고 막 뒤죽박죽으로 섞어버리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 급성 물었다가는 아주 불에 구운 고구마를 개에게 던져줬을 때 개가 그것을 그냥 가서 팍 물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이처럼 탐정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 자, 탐정 의뢰인의 부당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죠. 물론 조사 결과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윤리 의무도 위반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정황이 있을 때는 수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3절의 조사 순서입니다. 자, 상담, 수임, 착수, 결과, 폐기. 자, 여기서 수임을 맡기 전에 해야 될 일을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착수를 하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탐정 활동이 되겠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구두 내지는 서류로서 결과 보고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폐기하라, 이런 순서입니다. 자, 의뢰인과의 상담, 수임 적정 판단 염두. 지금 뭐 얼마 받아야 될지 모른다. 처음에 잘 그런 기준이 안 서죠. 다른 선배들이나 또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잘 알고 상담을 통해서는 사회성을 잘 참작해서 적정성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의뢰 예정 사건의 요점 청취를 하라. 그 사건에 대한 요점을 잘 듣고 그 일을 실마리를 잘 풀어가야 되는데 대충 듣고는 그 일을 해내기 어렵죠. 할 수가 없죠. 조사의 진행 순서라든지 수임료, 제출 서류 이런 것들을 딱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놓고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사건의 수임, 의뢰인과 계약서 작성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부해야 된다는 말은 두 부에서 한 부씩 따로 갖자, 이 말이죠.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서류와 자료를 좀 받아야 됩니다. 말로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서류 같은 것을 좀 받아야 그걸 금방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조사 설계를 할 수가 있고 또 조사에 직접 뛰어들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사건 번호 부여를 해야 된다. 나름대로 자기 그 상담록이라든지 사건을 딱 접수했을 때 사건부에다가 사건 번호 대체로 뭐 요즘은 연도에 2022-0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연도에다가 많이 이제 사건 부호를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자기 회사의 만약 이름이 가나다 같으면 가 1203호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방식을 해서 부여해 놓게 되면 나중에 색인 찾아내기가 굉장히 좀 좋겠죠. 많이 쌓여 있을 때를 상상했을 때. 자, 조사 착수 및 진행이라. 조사 착수하면 의뢰인에게 착수를 보고합니다. 지금부터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요. 자, 조사 사항에 대해서 구두나 서면으로 중간 보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한 번씩 보고를 하세요. 네, 이미 착수금을 받아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모든 게 시작부터서 끝까지는 딱 우선 내 영역에서의 공공행사라, 공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만의 공공. 자기 자신의 로고가 있느냐, 탐정회사 또는 자기를 개인적으로 닉네임을 뭐로 붙일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앞으로 재미있게 자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가. 이 핑크톤의 바로 We never sleep 해서 우리는 잠들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눈이 바로 그 로고죠. 제가 이제 KPI 탐정연구소라고 해서 탐정하고 매의 눈, 호크아이, 그래서 매 한 마리를 넣고 KPI 이렇게 해서 로고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여기 QR코드 같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QR코드를 탁 찍어보면 저희 연구소에 대해서 쫙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시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의 보고. 조사가 끝나면은 결과를 종합 정리해서 만나서 보고하는 경우와 또 그냥 서면 자체를 같이 드리는 경우, 대면 보고와 서면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긴급으로 할 때는 전화나 팩스, 메일로 보고 다만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서면으로 최종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에이전시, 대행 업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받고 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 체계적인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항상 준비했다가 보고하는 것이 좋다는 것.
수입료를 최종 정산한다. 얼마를 받고 하겠다 하는 서로가 흥정을 하겠지만 이런 절차를 다 가지고 결정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찾아와서 의뢰하는 사람이 볼 때 좀 체계성이 없고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아예 의뢰를 하지 않고 상담하고 가게 되겠죠. 조사 관련 자료의 보완 조치 및 폐기, 앞서서도 명예훼손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그 중요한 보완 조치를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사 후 법정 보존 자료는 보완 조치에서 보관하도록 잘 남이 함부로 볼 수 없도록 잘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자, 의뢰인 등의 사생활 보장과 의뢰 목적 외에 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 파기 또는 소각해야 됩니다. 폐기하라. 내가 상대방 뭐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뭐 저 사람 그걸 잡고 있어. 이거 절대 가신이고 그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조사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속단하지 않는다. 딱 단정하지 않는다. 내 촉이 있어. 내가 뭐 선입견이 있어. 이런 거 가지고 절대 탐정할 수 없습니다. 속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냉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걸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게 임무를 수행해내야지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막 개춤을 추다시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에 조심하라. 자, 언행에 조심하라 이 말이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그리고 유도 대가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무슨 유도하기 위해서 뭐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해주기로 하고 또 아니면 또 금전을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서 증거를 갖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행 협박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야 해피, 저녁 8시부터 저녁 9시부터 전날 아침 8시까지는 절대 가정 방문 내지는 가정 방문이라고 할 때 의도적으로 어떤 그 조사를 위해서 또 숨어서 뭘 하기 위해서 염탐하기 위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심야 해피. 요 6가지 꼭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앞서서 6가지를 다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이거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외측이나 단정을 배제하고 피의자, 기타, 관계자, 진술, 변명 등의 내용만 구애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진실 발견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냉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감정에 너무 흐르지 말고. 자, 그리고 피의자의 이익이 되는 사실도 명백히 파악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좀 감정에 흐르지 말자는 것, 그리고 언행에 조심하라는 것, 연령, 성별, 환경, 성격 등에 맞는 처우를 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겠죠. 탐정, 이런 언행에 잘 익어있을 때 탐정 소리를 듣게 되고 탐정 사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문, 폭행, 협박, 구속, 기만, 속이는 거죠. 여러 가지 진술로 임의성에 관하여서 의심을 받을 방법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자기가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진술을 즉 유도하는 걸 말하죠. 대상자에게 시사하는 등 이렇게 말하면 유리할 거야 하고 말이야. 이 영화가 아니에요. 자,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정하는 거. 이거 네가 말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뭘 줄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런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우려가 있죠. 돈 받고 나서 내가 이야기를 조금 가짜를 섞어서 해도 굉장히 크게 보이니까 오히려 진실성을 흐리게 한다. 잃게 한다. 조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자, 이건 사실 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치료 중인 피해자가 참고인이 현재 있는 곳에서 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서 혹시 가족이나 의사 기타 적당한 그런 자에게 참여를 하게 해야 합니다. 뭐 경찰의 주로 하는 행위 같아요. 사실 탐정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탐정이 될 수가 없죠. 수사 원리에서. 자, 그리고 대상자가 중요한 상황에 속한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배경으로 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어떤 조직에 같이 있을 때 누구누구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에 대해 다시 조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 질문을 다 양자의 뜻을 다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누구누가 그렇게 카더라 한 그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자가 격리 중입니다. 구시렁무시렁하다시피 표현을 해서 좀 알아듣기가 불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진심은 소개해드린 그 내용에 있습니다. 여러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좋은 탐정, 멋진 탐정, 그리고 사업 대박내는 탐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